운동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와이프,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와이프랑 왜 얼굴이 근육이 안 움직여요? 고립이 잘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혁 변리사라고 합니다. 리앤목에서 그 삼성 반도체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수는 53기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변리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조금 동기보다는 조금 네. 1년 정도 늦게 해서 정확히는 2017년 11월 말쯤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년 차 정도? 그럼 그 중에서 반도체 일만 얼마나 하신 거예요?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어떤 역할로 불렀냐면은 스페셜리스트 3년이면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러도 된다. 그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오늘 말을 모르겠네요. 이제 스페셜리스트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제너럴리스트랑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 어떤 한 분야를 쭉 밀고 나가시는 약간 곤조?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변리사님은 스페셜리스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담당 분야를 좀 일정 기간 동안 자신만의 좀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세서 드래프팅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 명세서 드래프팅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리사님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 회사는 보면은 삼성 반도체 명세서 드래프팅의 스페셜리스트를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네네네. 회사의 업무가 지금 제가 다니는 이 비트보드랑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변리사님의 하루 일과 한 달 돌아가는 루틴 뭐 이런 네네.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실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채워야 하는 이제 실적에 이제 뭔가 상응하는 이제 신건 수를 좀 계산을 먼저 하고요. 그 신건의 개수를 이제 주 단위로 나눠서 이제 주에 뭐 한 건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주 단위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와 주 사이에 신건 작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비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중간 사건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수적 업무를 좀 하는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요. 뭐 예상치 못하게 이게 딱딱딱 떨어지면 되게 좋겠지만 이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주말까지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스케줄을 좀 짜고 있어요. 기계처럼 돌아가는 업무인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뭔가 베리에이션이 크진 않으니까 그 점에서는 좀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이랑 좀 본인 스타일이 잘 맞으시나요? 네, 저는 막 큰 어떤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헬스에 네네. 지장이 생기니까 그쵸? 빨리 끝나고 헬스 가야 되는데. 네네. 근소실 나는데. 최근에도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못 갔거든요. 헬스장을? 네, 스트레스가 많이 차 있어서 코티졸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가 이제 나올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졸인데 네. 그게 나오면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네. 변리사님은 이제 연차가 그래도 꽤 높으시니까 네. 그 한 달에 처리해야 되는 건수라든지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한 건 처리해야 될 수가가 조금 비교적 높으면은 한 달에 처리해야 될 건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그래도 다른 이제 타사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신건 그 특허 명세서 작성 건수만 따지면은 한 3건 정도?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걸 들어보면은 주 단위로 플랜을 짝짝 짜셔가지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네.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마다 어떤 한 건씩 쓴다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정말 급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달력에 이제 스케줄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때까지 언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케줄링이 된다라는 네. 거는 어떤 뭐 출퇴근 시간 같은 게 딱딱 정해져 있고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퇴근하시고 나서는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네. 그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재택하고 있는 날에나 아니면 이제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는 운동을 다녀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헬스장을 다녀오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와이프,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홍별리사님 덕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와이프랑. 왜 얼굴이 근육이 안 움직여요? 고립이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가끔 이제 와이프랑 스크린 골프를 친다든지 데이트를 나간다든지 이 정도. 지금 워라밸에 굉장히 만족하시겠어요. 네,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변리사님의
흐르는 이 푸른 피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네네네. 없는데 하고 계시는 분야가 정확히 삼성 반도체 네, 설계 분야죠. 네. 그게 사실 저도 했지만 네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지금 뭐 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네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좀 간략하게 음, 좀 쉬운 영어로 네네. 설명을 한번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삼성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아니야 저희라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삼성 이제 반도체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메모리 분야랑 이제 비메모리 분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메모리는 뭐 아시겠지만 기억하는 장치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 D램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뭐 SSD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에. 네, 그런 이제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뭐 메모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메모리 장치 분야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설계적인 부분, 회로 설계.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회로 설계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알고리즘 그런 거를 조금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아닌 이제 분야를 이제 뭐 다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반도체 어떤 칩의 어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배치 설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갤럭시 뭐 23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저희 이미지 센서라는 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 이미지 센서의 어떤 그 회로 설계 분야라든지 어떤 카메라의 어떤 촬영된 거를 처리를 한다든지 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AI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메모리가 아닌 부분이 그 외에 이제 기술 분야를 다 이제 저희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리사님은 저는 요즘에는 좀 비메모리 쪽을 좀 더 많이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메모리 쪽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네. 쭈루룩만 해도 일단 내용이 엄청 네. 방대하고 다양하고 뭐 SSD, D램부터 갤럭시 S23의 카메라까지 네네네. 굉장히 많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해야죠. 먹고 살려면 해야죠. 어려워도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변리사이기 때문에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술을 잘 알면 좋겠지만 명세서에 쓸 수 있을 정도 어떤 제안하는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 기술을 명세서로 녹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 네. 범위도 엄청 넓고 기술도 어려운 이런 건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시는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기술을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발명을 접하다 보면은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계속 이제 그 장독대에 물 쌓듯이 경험이 쌓이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비메모리 분야는 계속 이제 카테고리 자체가 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업무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어떤 방향을 제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명세서를 작성하는 어떤 저만의 룰이 있어서 발명자가 이제 제안하는 이 발명의 내용이 그 형식에 어디에 이제 매칭이 될까를 좀 고민하고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면담을 통해서 좀 질문을 해서 형식을 좀 짤 수 있게 저만의 방식으로 일단 명세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좀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담 때 기술 내용을 물어보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기술을 매핑을 하는 작업을 면담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편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도 계속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좀 면담이 좀 오래 걸려요. 발명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좀 면담을 좀 길게 했는데 몇 시간? 그때는 2건을 같이 했었었는데 2시간 반. 표정이 조금 많이 네,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써야 되는 건데 좀 성격상 명확하지 않으면 저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발명자를 그렇게 들들 볶으신 거예요? 조금 네. 왜냐면 결국에는 저는 이 명세서를 통해서 제가 평가받고 실적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명세서를 쓰시는데 네. 삼성에서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좀 이 정도 노력이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목표를 세우긴 했었는데 좀 운이 좋게도 평가를 좋게 받아가지고 목표한 대로 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받았다 하면? 우수 드래프터. 우수 드래프터 2시간 반을 했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러면은 네. 이제 삼성 반도체 거는 기술이 어려우면 네네. 돈도 많이 주나요? 기술 분야가 어렵다고 무조건 이제 돈을 많이 주냐? 이것도 사실 또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삼성 반도체 아무래도 대기업권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다 보면은 조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 쓴다 그래서 돈을 네. 더 주는 게 아닌데 장인 정신으로 이 명세서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를 좀 멀리 봤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변리사님하고 네.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알아주면 좋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장인 정신을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네. 스페셜리스트의 네. 마음가짐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일을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서비스적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음식을 만드는 업자고 가게가 있다고 했을 때 홍별리사님께서 이제 만약에 저희 가게 배달을 시킨다고 하면은 배달을 시킬 때 기대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싸고 양 많고 뭐 맛있고 뭔가 요청하는 서비스나 이런 걸 잘 들어주면은 되게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명세서 드래프팅 할 때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은 변리사님이 네네. 추구해 나가는 궁극적인 명세서 네네. 끝판왕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명세서의 이데아 그런 게 있을 텐데 네. 그런 명세서는 어떤 명세서인가요? 발명 그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명세서에 옮기는 것보다는 특허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떤 특허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시켜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명자가 직무변경 신고서를 통해서 이제 작성한 내용을 면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좀 쉬운 표현으로 좀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런 내용이 혹시 이런 내용이 맞냐? 그랬을 때 이제 맞다고 하면은 그런 표현을 좀 가급적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특허적으로 번역이 잘 된 명세서가 좋은 명세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작업을 해서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누가 봐도 쉽게 읽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발명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청광만 봐도 충분히 읽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허 명세서 쓸 때 특히 이제 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쓰는 표현이 한정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한정돼 있는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발명자가 어떤 생소한 표현을 썼을 때 그걸 다 이제 매핑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리사님만의 사전이 있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죠. 저만의 어떤 틀이 있어서 그런 틀 안에 계속 이제 매핑을 하려고 면담을 할 때 특히 이제 좀 많이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편입니다. 후배들한테 이런 네. 뭐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후배들이 어려운 일을 변리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배 변리사님들을 상대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어려운 있으시다면? 거. 보통 이제 저희 검수라고 하잖아요. 후배 변리사님들이 어떤 작성한 특허 명세서라든지 이런 걸 제가 뭐 봐주는 걸 보통 하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 돈 받고 하는 뭔가 선생님이라든지 과외 선생님이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일도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검수를 봐줘야 돼서 물리적인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검수를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저만 잘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팀 전체도 다 잘하면 좋잖아요. 제가 뭔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이제 공유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좀 가르쳐주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것 같아요. 요새 전연차 변리사들이 큰 특허법인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인하우스로도 가시고 뭐 학교나 아니면 뭐 VC나 은행이나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네. 많이 진출을 하고 네네. 계시는데 그래서 3년 동안 한 기술만 파면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네. 물결 이런 거에 그럼- 휩쓸리지 네. 않고 네네. 변리사님 이렇게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드래프팅하는 업무 분야에 좀 나름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웃고잉 실무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웃고잉 실무자가 희소 가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식으로 치면 이제 뭐 저평가 뭐 우량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남아 있는 분들께서 조금 더 업무 스킬이라든지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런다면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뚝심이 있으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한 우물을 파는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적성은 안 맞을 것 같다 하는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MZ 세대분들 말씀하시면서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초반에는 본인들께서 노력하시는 그거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인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내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제안하는 발명에 있어서 특허적인 언어로 좀 번역하는 능력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지 스페셜리스트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한테는 어떤 대리인으로 알려주면 좋겠나요? 그냥 신뢰성 있는 변리사, 삼성 고객사뿐만 아니라 제가 향후 맡게 될 어떤 고객사들에게도 신뢰성 있는 변리사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5초 어필 타임. 저한테 주시면은 아주 양질의 명세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발명 상담 몇 시간 하나요? 1시간 내로 끊겠습니다. 오늘 외형에서도 느껴지시겠죠. 여기 아주 네. 다부진 체형에서 나오는 뚝심 있는 변리사 박종현 변리사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잘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